녹아내리는 빙하 위에 북극곰, 기후위기의 상징 같은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 빙하의 해빙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빨라지면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정은 국제전문 기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어요.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히말라야를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히말라야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년설과 빙하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히말라야는 변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데 무슨 변화가 있는 모양이죠? 그 히말라야 산악지대, 그다음에 뭐 티베트 고지대죠. 그다음에 네네. 그 위쪽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 이 아시아의 고지대를 보통 말씀하신 대로 세계의 지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히말라야 일대가 그러니까 남극, 북극 말고 네. 지구상에서 이제 가장 많은 양의 얼음이 있는 곳이죠. 네. 그러니까 물을 갖고 있는 곳이죠. 근데 최근에 눈이 너무 적게 온대요. 네. 눈이 너무 적게 와서 그 네팔의 한 연구소 연구진 말로는 뭐 적성량이 줄었고 그다음에 눈이 내린 다음에 지상에 남아 있는 기간이 너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거 평년보다 한 24% 줄었다. 이게 날씨를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하면 좀 와닿지 않으실 텐데 한마디로 금방 녹는다는 얘기겠죠. 네네. 빨리 녹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지역의 이제 주민들, 그 근처의 주민들한테 일단 가뭄 위험 같은 게 크고, 그러니까 세계 기상기구가 작년 10월에 낸 보고서를 보면은 2023년 같은 경우 세계 이제 강에서 흐르는 물의 양 네. 이런 것들이 뭐 한 30여 년 만에 뭐 최저치다. 그다음에 빙하 사라지는 정도 유실량 이것도 뭐 가장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히말라야에 쌓여 있는 전체 얼음의 양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70년대부터 이제 한 30년 동안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한 9% 정도가 줄었는데, 그러니까 네네. 이게 좀 장기간에 걸친 과정이죠. 네네. 근데 이게 특히 20세기 말부터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뚜렷해졌다. 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히말라야 산악지대 빙하가 그러니까 연간 18m에서 20m씩 이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네. 그 밑에는 이제 사라지고. 그래서 뭐 인도 쪽에 있는 거기에 가르왈 히말라야라는 빙하가 있는데 여기는 뭐 2035년이면은 이 빙하가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10년밖에 안 남았다는 네. 이야기네요. 그러면 일단은 빙하라고 하면 뭐 히말라야도 생각할 수 있지만 대개는 남극, 북극 이런 예. 쪽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남극과 북극과 같은 극지방의 빙하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빙하를 종류를 얘기하면 조금 우습긴 하지만 네. 그냥 위치를 가지고 대륙빙하, 산악빙하 이렇게 불러요. 근데 대륙빙하는 말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산악빙하는 고산지대에 있는 네.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산악빙하는 그러니까 호주 대륙 본토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어느 대륙이나 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네네. 근데 대륙빙하라고 하면은 높아서 그 저온이어서 생긴 빙하가 아니라 극지방의 빙하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대륙빙하는 그래서 보통 빙상 이렇게도 불러요. 이제 이거는 북극 쪽에서는 그린란드, 왜냐면 북극의 나머지 지역은 이제 바다니까 북극해를 덮고 있는 해빙이 있고 바다의 빙하가 있고, 그다음에 대륙 빙하는 그린란드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남극 대륙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극지방에 그런 대륙 빙하가 있는데 이 지구상의 빙하의 거의 대부분 한 99% 정도는 이 대륙 빙상이라는 그 극지방에 그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남극에서도 문제는 이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자연 다큐 보시면 극지방에 이제 거대한 빙붕이라고도 그래요. 너무너무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녹아갖고 쩍쩍 갈라지면서 뭐 바다로 콱 내려앉으면은 네네. 거의 뭐 해일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타이타닉도 막 생각나네요. 예. 네네. 근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게 2020년, 5년 전이네요. 2020년 2월에 저도 기사를 썼었는데 남극 대륙에서 처음으로 그때 기온이 20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이 됐었어요. 영하 20도가 아니고요. 예, 예. 네. 영상 20도가. 근데 그게 사실 뭐 2월이면은 남반구니까 남극의 여름이기는 했고, 또 관측된 지점이 남극 대륙에서는 좀 북쪽 끝에 있는 지점이긴 했지만 네. 어쨌든 사상 처음으로 남극에서 20도가 넘었다. 네네. 이런 얘기를 봤었는데,
이제 그 남극의 그 거대한 얼음 덩어리 빙붕이 한 지난 뭐 30년 동안 10% 정도 줄었다 그러고 그린랜드 빙하도 이제 계속 녹는 중인데 이제 봄철에 얼음이 녹는 시기는 점점 더 빨라지고 가을에 얼음이 어는 시기는 점점 더 느려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알래스카 같은 경우 극지방이잖아요. 거기도 북극권.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그쪽에서는 이 지반이 약해지니까 얼음 땅이 이렇게 물러지니까 마을들을 실제로 이사를 보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 땅이 침하를 한다든가. 근데 뭐 북극에서는 그린란드에서만 뭐 한 3만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빙하가 녹았다. 뭐 미국 알래스카 주마나 얼음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이제 문제는 결국 녹는 속도죠. 이 전체 빙하의 크기 뭐 극지방과 산악빙하 다 해서 보면은 전체 녹은 거의 그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속도가 지난 20년 사이에 뭐 5배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 결국 속도 때문에 이제 불안해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속도대로라면은 북극 지방에서는 앞으로 한 10년 뒤 되면 히말라야나 마찬가지로 빙하가 아예 없는 북극을 볼 수도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북극해 쪽에 이제 북극점 쪽에 여기에 여름철에 전체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어도 여름철에 한 철 정도는 빙하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 네네. 이런 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사실 10년 뒤면은 너무 금방인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어떤 기후 관련 단체 통계를 찾아보니까 빙하가 한 1m 정도 쌓이려면은 눈이 한 3m 정도가 와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평균 기온이 1도만 올라가도 빙하가 이제 1m씩 낮아진다. 뭐 이런 통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상대적으로 여름철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 곳, 그러니까 미국인 알래스카나 이런 데서는 빙하가 빨리빨리 사라지고 여름철 기온이 그렇게 높지 않은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그래도 조금씩 좀 사라지는 게 좀 느리고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빙하가 녹고 있다니 영원한 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얼마나 지금 빠른 속도로 빙하가 사라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갖다가 해주시죠. 2019년에 네네. 그때 여름에 빙하 장례식이 2군데서 열렸어요. 장례식이요? 빙하 장례식 어떤 네네. 거였냐면 처음에는 그때 이제 2019년 8월달에 그 아이슬란드 거기서 빙하가 하나가 이제 빙하가 아예 죽어버린 거죠. 이제 사람의 비유를 하면은 이게 오크에퀴들이라는 그런 이름의 그런 빙하였는데 아예 이제 사라지게 돼서 그때 뭐 아이슬란드 당시 총리도 막 와가지고 애도하고 이 아이들이 쓴 메시지 이게 인류의 미래면 어떡하게 지구의 미래면 어떡하겠느냐 뭐 이런 거 이 묘비석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명판 이런 거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래 보내는 경고죠. 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그때 비슷한 시기에 스위스 알프스에서도 피졸 빙하라는 이 빙하가 사라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검은 옷 입고 이제 그 상징적으로 장례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위스 빙하 같은 경우는 이거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13년 사이에 전체 크기의 80, 90%가 줄었다라고 하니까 13년 사이에 그냥 빙하 하나가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네네. 속도가 너무너무 빨랐던 거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환경단체들이 장례식을 열었던 건데 빙하가 후퇴한다 혹은 퇴각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겨울에는 이 정도, 여름엔 이 정도 뭐 이렇게까지 산에서 산악빙하가 이렇게 여기까지 있다가 근데 그게 녹으면은 점점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빙하가 후퇴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알래스카의 어떤 빙하는 20세기 동안에 한 뭐 15km가 후퇴했다. 뭐 그리고 그다음에 그 올해 뭐 그 네이처에 실린 조사 이런 걸 보면은 21세기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 지금 20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네. 이 시기 동안에 뭐 알프스가 있는 그 중부 유럽에서는 빙하 전체 얼음량의 뭐 40%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증거들은 지금 뭐 너무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 프랑스의 몽블랑 꼭대기에 있는 한 빙하는 뭐 한 100년 전에는 해발 1000m 정도부터 빙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해발 1400m로 올라가야만 빙하를 볼 수가 있다더라. 뭐 그다음에 뭐 스위스 연구소 조사에서는 뭐 알프스 빙하가 그래서 사라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이게 뭐 이번 세기 말에는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다. 네. 근데 기후 변화를 못 막아서 최악의 경우는 전체가 다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빙하가 많은 곳이 북미 대륙에 이제 그 캐나다에서부터 미국까지 이어져 있는 이게 캐스케이드 산악지대라고 보이는 곳 하는 곳인데, 여기서는 이미 여러 개의 빙하가 이미 1985년 이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뭐 겨울철 적설량도 많이 줄어들었고, 뭐 로키 산맥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뭐 남반구의 산들도 똑같습니다. 그 남극에 가까운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이 파타고니아도 이제 얼음 땅이 너무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 뭐 6,000m 가까운 아프리카의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만년설은 그 한 100년 사이에 80%가 사라졌고, 그래서 앞으로는 킬리만자로 이렇게 아프리카의 초원지대에 저 멀리서 보여도 이렇게 눈 모자 쓰고 있는 거, 이거 볼 날이 머지 않았다. 네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 참 빙하가 없는 킬리만자로는 제가 상상도 안 가는데 예. 이런 모든 이유가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이제 세계 기상기구가 발표한 걸 보면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관측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빙하가 사라졌다. 아, 근데 이런 발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한 것이 계속해서 해마다 올해가 관측 사상 최고 기온, 이거 지금 해마다 갱신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기록을 갱신하는 거네요. 계속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역대 빙하 사라진 양이 제일 많았다, 이런 것도 이제 매년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그 파리 기후 협정에서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서 전체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은 올라가지 않게 하자, 뭐 2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미 작년에 그 약속 깨져버렸죠. 1.5도 이상 올라가 버렸는데, 이 빙하 같은 경우 당연히 겨울에는 늘어나고 여름엔 줄어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만큼 겨울에 늘어나야 빙하의 양이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질량 균형이란 말을 써요, 과학자들이. 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말은 어렵지만 쉬운 개념이에요. 이제 녹는 만큼 겨울에 생겨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과학자들은 또 빙하의 건강 상태라는 표현도 써요. 그 건강 상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빙하의 질량 균형이 안 맞으면 한마디로 녹는 게 더 많아지면 보충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빙하의 단단한 정도, 밀도 이런 게 줄어들면은 여름에 부서지면서 바다로 가라앉아 버린다든가, 네네. 더 많이 실제 온도가 올라가서 녹는 것보다도 실제로 더 많이 사라져 버리니까 빙하의 건강,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빙하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녹는 게 빨라지는 것도 있고, 눈이 내리는 양이 줄어드는 거 이것도 있고, 눈이 안 오는데 비가 더 많이 오는 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니까 빙하가 얼음이 녹는 것만 상상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 2020년에는 전체 강수량 그러면 눈 비를 다 합한 거잖아요. 근데 한 비가 그 중에서 한 40% 정도였는데, 하늘에서 네네. 내리는 것 중에 이제 작년에는 75%가 눈이 아니고 비였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빨리빨리 녹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쭉 들어보니까 빙하가 건강을 상해가지고 심지어 사망까지 해서 지금 확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유엔이 올해를 국제 빙하 보존의 해로 지정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2022년에 이제 3년 전에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5년을 세계 빙하의 해로 하자. 그래서 2025년부터는 3월 21일을 세계 빙하의 날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해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하고 뭐 유네스코 이런 데서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들하고, 이제 빙하가 지구의 기후 시스템, 특히 그 중에서 아무래도 지구의 그 대기와 해양을 포함하는 이 물 순환,
지구에 이렇게 물이 도는 것에서 빙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네네. 그런 거 좀 알리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역할들을 좀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빙하가 녹아내리면 생기는 위험, 그러니까 인류와 생태계에 미칠 영향 같은 거 이런 걸 알리는 행사 같은 걸 했는데 뭐 이거는 뭐 꼭 그렇게 뭐 우리가 사실 빙하에 해다 그래서 갑자기 올해는 빙하가 안 녹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죠. 네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빙하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뭐 겨울에 눈이 쌓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빙하에 대해서는 그렇게 체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사실은 히말라야를 아시아의 급수탑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만큼 히말라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빙하가 녹으면 예컨대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으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 산악 빙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산꼭대기 빙하고 산 밑에는 사람들이 살죠. 네네. 그리고 그 산에서부터 이제 빙하가 녹아서 그 여름에는 이제 빙하가 더 많이 녹고 겨울엔 좀 덜 녹겠죠. 그래서 해마다 강이 흐르는 이제 그 강물이 내려오면은 그게 결국 산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물 공급원이 되는 거죠. 네네. 마실 물이기도 하고 농업용수가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산악 빙하가 그러니까 세계에 수십억 명의 물 공급원인데 특히 이제 히말라야 고산지대 네. 여기 밑에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그런 남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죠. 여기는 세계적인 인구 밀집 지역이고 뭐 그 나라 이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인구가 많이 사는 곳이고 그 저지대 평야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구를 먹여 살리는 또 농업지대입니다. 그러네요. 다 예. 중국, 뭐 예. 방글라데시, 인도, 이쪽이 파키스탄 다, 예. 보니까. 그래서 한 이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20억 명이라고들 해요. 20억이요? 예. 근데 이제 빙하에서 이제 기온이 올라가서 만약에 빙하가 여름철에 많이 녹게 된다. 한 빙하가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 많이 녹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사는 사람들한테는 강에 홍수가 나고 물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때는. 네네. 지금 몇 년 전이 3년 전이었나요? 파키스탄에 엄청난 그 홍수 나가지고 그때 파키스탄의 한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했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그때도 강이 범람하고 그러면서 파키스탄 쪽에서 우리는 기후변화에 아무 책임이 거의 없는데 왜 우리가 몽땅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 사실 이게 이 히말라야 빙하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20억 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네. 이제 그 저소득층이 되게 많고 그런데 굉장히 편파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물폭탄이 터지면은 그래서 홍수라든가 그런 재난을 입게 되고 그럼 만약에 빙하가 그래서 결국 많이 녹아내려서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뭄이 오겠죠. 가뭄이 잦아질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가뭄과 관련된 분쟁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일단 농업 생산량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굉장히 여러 종류의 재난이 다 닥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그 히말라야 파미르고니 일대가 이 문제가 사실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지금도 심각해요. 그래서 뭐 키르기스스탄 같은데 그 파미르고원 지대 어떤 빙하는 뭐 부피가 뭐 그 20세기 후반에만 뭐 20% 줄어들었더라. 네네. 근데 이런 일도 생기고 그다음에 그 중국하고 중앙아시아 일대에 있는 그 텐시안 산맥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한자로 천산 산맥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물 공급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 그다음에 타지키스탄 파미르 고원 지대에는 뭐 빙하가 원래는 8,000개가 넘게 있었는데 여기에 사실은 그 극지방 빙하를 빼면은 지구상에서 제일 긴 단일 빙하라고 부르는 70km짜리 빙하가 있었어요. 뭐 이것도 뭐 계속해서 경계에서 후퇴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결국 물폭탄, 가뭄,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생태계 파괴 그리고 지정학적인 불안까지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이 이제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그 지구에 물이 많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은 바닷물이고 바닷물을 뺀 담수의 70%가 빙하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산악빙하보다도 더 큰 빙하가 사실은 남극 북극에 있는 그 극지방 빙하 아니겠습니까? 네. 이 빙하도 지금 해빙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극지방 빙하가 녹아내리면 또 어떤 후폭풍이 있을까요?
예, 방금 전 그 산악빙하 말씀드렸고 이제 대륙빙하가 녹게 되면은 사실 극지방 빙하는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숫자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네.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더 큰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바다 위에 해빙이 사라지면 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뭐 북극곰이라든가 뭐 바다 표범, 뭐 네. 남극의 펭귄 이런 거 서식지 사라지는 문제. 근데 뭐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연구 결과를 봤었는데 2100년이면 북극곰이 사라질 수 있다. 근데 너무 그것도 얼마 안 남은 일이잖아요. 사실 네네. 그래서 2100년 그랬는데 그게 당장 서식지가 줄어들면은 북극곰의 개체 수가 전체가 사라지진 않더라도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진대요. 네네. 그래서 집단으로서 이제 살아남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북극곰 같은 우리한테 조금 인상적인 대형 포유류한테만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지만 귀엽잖아요. 예, 생태계 전체가 이제 연관 생태계 다 파괴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극지방 생태계가 붕괴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구 전체로 봐서는 해수면 상승이 있겠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구상에 있는 이 물 중에 바닷물이 대부분이고, 한 나머지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담수는 사실은 2.5%밖에 안 되고 이 담수 중에 70%가 이제 극지방에 주로 빙상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네. 대륙빙하라는 건데 그게 일부라도 녹게 되면 일단 해수면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구 해수면이 산업혁명 이후에 한 20cm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네네. 근데 특히 이게 한 지난 30년 동안 해마다 한 1.8에서 2mm씩 올라가는데 이게 밀리미터 단위라 그러면은 굉장히 조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네. 예전에 한 2, 30년 전만 해도 해수면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왜 바닷물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부피가 팽창돼서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 이 얘기를 과학자들이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 세기에 들어와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빙하가 녹으면서 올라가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그래서 그 작년에 그 파나마에 있는 한 작은 섬에서 주민들이 해수면이 너무 올라가니까 거기에 주거 형태의 좀 특수한 부분들도 있긴 했었는데 아무튼 파나마 본섬으로 이제 이주해서 그게 공식적으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 차원에서 공식적인 이주는 세계 첫 사례였지만 남태평양에 뭐 좀 투발루라든가 나우루 이런 굉장히 작은 섬나라들이 있어요. 여기는 공식적인 이주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 해수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아무튼 호주라든가 이런 데로 주민들 이탈이 일어나고 있고 네네. 그래서 그런 해수면 상승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극지방의 빙상들이 녹으면 이제 세 번째로 일어난 현상이 기후변화가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네. 그 알베도라 그래서 이제 햇빛을 반사하는 비율. 음. 그러니까 하얀 빙상들은 햇빛을 많이 반사해 버리기 때문에 버리고 근데 그게 녹아서 이렇게 검은 땅이 드러나면은 혹은 바다가 드러나면은 햇빛을 많이 흡수하는 거. 근데 그 빙하가 그래서 햇빛을 반사해 주는 효과가 컸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지게 되면은 온난화가 점점 더 가속화될 수 있겠죠. 네네. 이러다가는 진짜로 북극에 북극곰이 없는 그런 북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빙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님과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